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이 대만의 방어 무기 체계 전반에 걸쳐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우크라이나 전쟁이 준 교훈 때문입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미국 시간으로 7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에 대만의 중국의 해상 침공에 대비해서 비대칭전 무기를 주문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는 중국이 침공하면 대만군이 우크라이나군처럼 영리하게 저항할 수 있을지 확인하려고 대만군의 능력을 재검토하고 있다 그러면서 더 강력한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기동성과 정밀 공격에 초점을 맞춘 비대칭 전쟁 전략, 또 이에 적합한 소형 무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미국이 말하는 비대칭전이라는 것은 이 상대적으로 강한 적군에 같은 방식으로 맞붙지 않고 다른 수단과 방식으로 약점을 파고드는 전투를 말하는 겁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세계 제2위의 군사대국이라고 말하는 러시아군에 맞대응했던 우크라이나군이 차용했던 전략을 말하는 거죠. 이 우크라이나는 탱크라든지 장갑차, 헬기, 대규모 보병을 앞세운 러시아군을 휴대용 방공 대전차 미사일, 드론을 활용해서 수도 키우 주변에서 퇴각시킨 바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비대칭전을 대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대만의 재래식 무기 판매 요구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면서 비대칭전에 걸맞는 다른 무기들을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차잉원 대만 총통도 미국의 요구와 관련해 자국군의 방위 전략을 비대칭전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차이 총통은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의 무기 구입과 관련해서 적이 표적으로 삼거나 반격하기 어려운 이동식 살상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만의 일부 국방부 관리들은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만든 해상작전 헬기인 MH-60R 시호크를 구매하기를 원하는 등 비대칭전을 중심으로 전략을 바꾸는데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뉴욕타임스는 밝혔습니다. 해상작전 헬기 MH-60R 시호크는 대잠 공격, 탐색, 구조, 수송, 어뢰, 미사일, 기관포, 로켓 탑재 같은 기능을 두루 갖춘 대형 기종인데요. 이 재래식 전투 상황에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관리들은 대만의 이 MH-60R 시호크 헬기가 중국군과 맞서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고 진지하게 충고하고 있고 또 미국 내 무기 제조사들에게도 특정 무기에 대해서는 대만과의 계약을 삼가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미국 국무부는 대만의 M1A2 에이브럼스 전차 108대를 포함해서 22억 달러, 한 2조 8천억 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 뒤에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었다라고 뉴욕타임스는 밝혔는데요. 당시 일부 미국 관리들은 만약 대만이 지상에서 탱크를 사용할 정도로 중국군이 진격한다는 것은 대만이 이미 중국에 점령되는 상황이 아니냐, 그렇게 사석에서 이게 거래의 실효성이 있느냐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바이든 정부는 대만과 비대칭 방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 전직 국가안보 고위관리 5명으로 구성된 초당적 대표단을 올해 3월 초에 대만에 파견한 바 있는데 이 당시에 미국 대표단은 효과적인 국방 전략에 기여하지 않는 시스템을 계속 추구하는 것은 대만이 직면한 안보 위협과 모순되기 때문에 미국은 대만이 비대칭 방위 전략에 중점을 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중국의 대만 침공을 몇 년 안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으로 인식하게 됐다 그러면서 물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그 방식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는 다르고 군사적으로 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에게는 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미 전문가들은 중국 군함이 대만을 침공하려면 대만 해협을 160km 이상 건너서 병력을 상륙시켜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대만이 해협에서 중국을 미사일로 겨냥을 하고 있고, 미국과 그 동맹국 군함도 그 해역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무력 시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침공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본 겁니다. 반대로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만이 만약에 포위가 된다면 무기 공급이 우크라이나의 경우보다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라고 뉴욕타임즈는 전망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 정부 일각에서는 대만에 대량의 군수품을 미리 비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뉴욕타임즈는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미국은 줄곧 이 대만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대만에 미칠 영향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 그러니까 CIA 국장도 7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파이낸셜 타임스 주최 컨퍼런스에서 중국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과 또 러시아가 치르고 있는 가혹한 이 경제적 대가에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번스 국장은 이어서 중국 지도부가 대만을 무력으로 통합하려는 시도 시 발생할 수 있는 대가 차원에서 이 모든 것들을 매우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장기적으로 대만을 장악하려는 장기적 계획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번스 국장은 또 시진핑 주석은 한순간도 대만을 손에 넣겠다는 결심이 약화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서, 다만 이는 그들이 언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를 감행할지에 대한 계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지난 4월 27일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에 출석해가지고 40여 개국 이상의 나라들이 러시아의 침략에 막대한 대가를 묻기 위해서 단결했고, 이것이 대만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셈법에 영향을 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도 중국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은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을 앞두고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시진핑 주석의 업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대만 침공이라는 오판을 감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의외로 러시아의 실패로 돌아가고, 더불어 이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중국의 결정을 머뭇거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4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하는 상황은 중국의 전쟁을 가볍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친다라고 보도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대포, 대공 시스템, 무장 무인기, 장갑차 등 각종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또 전쟁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장기화한 분쟁은 서방이 분쟁에 반대해 단결할 경우에 어떤 나라의 군사적 우위도 상쇄할 수 있음을 중국 정부에 경고한다, 이렇게 전문가들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싱크탱크의 유한왕 군과학기술원의 저우 천밍은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많은 무기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을 완전히 물리치기는 매우 어렵고, 이는 우크라이나가 쉽게 패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됐다 그러면서, 이 중국 정부의 이번 전쟁의 최대 교훈은 우리가 결코 전쟁을 가볍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또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대 국제관계 전문가도 러시아의 경제와 기술은 발전되질 않았고 전략적 계산도 잘못됐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자신들이 우크라이나를 압도하고 서방이 개입하기 전에 단시간에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서방의 첨단 무기와 정보 지원이 러시아 이점을 상당히 상쇄해버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전쟁은 중국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힘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정치 안보 분야에서 여전히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서방의 협력과 조정 능력은 매우 강력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군사정보 업체인 ICS 제인스의 리즈한 라맛 선임 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국군 당국자들은 더 작고 민첩한 무기에 초점을 맞춰서
비대칭 전투 기술을 면밀히 들여다보게 됐을 것이라 그러면서 이는 대만처럼 고도로 도시화한 지형을 상대할 때 특히 중요하다라고 지적한 점입니다. 결국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대만에게도 큰 교훈을 주었고 중국에게도 대만 공격이 말같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줬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영국의 시사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4월 22일자에서 호저가 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만에 중국의 침공에 대비해서 등에 가시가 촘촘히 박힌 동물, 호저, 이걸 고슴도치라고 해석하는 게 오히려 쉬울 겁니다. 이 호저가 돼야 된다는 교훈을 줬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대만의 안보 상황이 유사하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어서 대만이 2017년 내놓은 새 국방 전략인 종합적 방위 구상을 호평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국방을 강화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공 대함 미사일을 대량 배치해서 적의 침공을 억제하는데 최적화된 국방을 구상하는 계획인데 이것이 바로 호저 전략, 그러니까 고슴도치 전략의 일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대만이 호저, 그리고 고슴도치처럼 강대국도 섣불리 건드리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수준의 만만치 않은 국방을 갖춰야 된다. 그러면서 종합적 방위 구상에 따라 전쟁 발발 시 폭파될 공산이 큰 전투기, 군함, 잠수함 등 대만이 확보하려는 비싼 무기 중 일부는 포기할 수도 있고 이런 고슴도치 방어 전략으로의 전환은 대만의 중대한 도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코노미스트는 분석을 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를 보라, 전쟁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전시 초반에 무너지지 않고 버텨내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된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뉴욕타임스나 이코노미스트의 분석대로 대만은 미국의 조언대로 이 고슴도치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대만 국방부 내부에서 고슴도치 전략과 함께 균형 잡힌 군대를 만들기 위한 무기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대만군에게 방어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보여줬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대만에게는 큰 교훈을 줬고 중국에게는 상당한 좌절감을 심어줬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